네, 안녕하세요. 여기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글쓰기, 네, 강원국 님이 이제 쓰신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를 글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얘기도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책을 빌려다 보게 됐는데요. 음, 어떻게 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요 맨 뒷 표지에 어,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분은 청와대 연설 비서관이 8년간 직접 보고 들은 대통령의 글쓰기 핵심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굳이 다 말하려고 할 필요는 없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연설문이 될 수 있네. 자네 글이 아닌 내 글을 써주게. 나만의 표현 방식이 있네. 그걸 존중해 주게. 글은 자연스러운 게 좋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게.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안 되네.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써주게. 탁탁 치고 가야 힘이 있네.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네.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머리에 콕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이거는 이제 그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쓰기 지침 중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셔서 와 놀라셨다고 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예, 나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 이분을 어떻게 내가 받들고 연설문을 쓸 수 있을까라고 그때 이 책에서 보니까 놀라셨다고 네, 적힌 글이 있고요. 첫 번째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건데요. 횡설수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네, 저도 좀 횡설수설하네요. 네, 첫째 71페이지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네, 왜 횡설수설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은 쓸데없는 욕심을 내기 때문이다. 글을 멋있게, 예쁘게, 감동적으로 쓰려고 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 첫째, 길어진다.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네, 이 내용도 넣고 싶고, 저 내용도 넣고 싶고, 중언부언하게 된다. 글쓰기야말로 자제력이 필요하다. 둘째, 느끼해진다. 미사 여구가 동원되고 수식이 많아진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재미있는 말을 했다. 형용사는 명사의 적이다. 꾸밀수록 알쏭달쏭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공허해진다. 현학적인 말로 뜬구름을 잡고 선문답이 등장한다. 꽃이 번성하면 열매가 부실한 법. 결과적으로 자기는 만족하는데 실속 없는 글이 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욕심이 드는 순간 헤매게 된다. 준비한 대로 말하지 못할까봐 실수할까봐 두렵고 떨기까지 한다. 하지만 청중은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뭐가 틀렸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그다지 관심 없다. 몇 가지만 명심하면 횡설수설하지 않는다. 가급적 한 가지 주제만 다루자.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음식점도 뭐 하나를 똑소리 나게 잘하는 집을 잘 기억하지 않는가.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힘을 빼고 담백해지자.
거창한 것, 창의적인 것을 써야 한다는 조바심을 버리자.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모방과 벤치마킹을 부끄러워 말자. 다르게 읽으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다. 반드시 논리적일 필요 없다.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 논리적인 얘기보다 흉금을 터놓고 하는 한마디가 때로는 더 심금을 울리기도 하니까. 횡설수설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할 얘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쓰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막상 글로 쓰려면 잘 안 써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쓰고 싶은 의욕만 있을 뿐 쓸 내용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할 얘기가 분명하면 횡설수설하지 않는다. 요점만으로 간략히 정리가 된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글이 오락가락 길어지는 것이다. 김동식 교수 인문학 글쓰기를 위하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생각의 길이와 글의 길이를 서로 같게 한다. 네, 생각의 길이와 글의 길이를 서로 같게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생각을 충분히 드러내기에 말이 부족하면 글이 모호해지고 생각은 없이 말만 길게 늘어뜨리면 글이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오락가락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명료해야 한다. 첫째는 주제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나는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글은 읽은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은가? 둘째, 뼈대다. 글의 구조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 셋째, 문장이다. 서술된 하나하나의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먹노해야 한다. 네. 첫째는 주제, 둘째는 뼈대, 셋째는 문장이다. 네, 요거 기억을 하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낀 그대로 아는 만큼 쓰자. 최대한 담백하고 담담하게 서술해 나가자. 그러면 결코 횡설수설하지 않는다. 네. 여기 또 기조를 잡아라. 이거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읽어 드릴게요. 집신으로 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료가 관건이다. 네, 여기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79페이지거든요. 한 줄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네, 제가 좀 그래서 이게 빨리 읽고 이거를 적용하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 부족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쓸 수 없다.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소설가 김우는 글쓰기의 최소 원칙이란 책에서 좋은 글의 조건을 이렇게 말했다. 정보와 사실이 많고 그것이 정확해야 되며 그 배열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절반이 자료 찾기와 관련이 있다. 많고 정확한 정보와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네. 글의 자산이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싸움이다. 이 싸움을 좋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모으냐에 성패가 좌우된다. 자료가 충분하면 그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때로는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글이 써지기도 한다. 자료와 생각의 상호작용이 낳은 결과다. 자료는 글 주제와 얼개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 주제가 정해지고 얼개가 짜진 후 거기에 따른 부속물로서 자료 찾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찾는 과정이 혹은 자료 찾기의 결과가 주제를 바꾸고 얼개를 수정하게 한다.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보면
자신이 정해놓은 주제나 짜놓은 얼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주제와 얼개의 짜기 단계에서 막혀 있을 때도 관련 자료를 읽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자료 찾기는 글의 주제와 얼개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한다. 네. 그리고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관련 서적을 비롯해 그 자서전 등 뒤질 수 있는 것을 전부 뒤졌다. 네. 이분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연설문 참조하기 위해서 관련 서적을 모두 뒤졌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자료를 또 주제별로 분류를 했고, 와, 또 얼추 고등학교 전과 두세 권 분량이었대요. 그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또 만든 그 만든 게 얼추 초등학교 전과 두세 권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책, 철학, 종교, 문학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 거대한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대요. 네. 그리고 모든 이 실마리를 이 책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전쟁이었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있었다. 예, 이 모든 책을 읽고 자서전부터 해서 관련 서적부터 해서 그 전과 두세 권 분량을 만들었다고 하시니 얼마나 네, 알아간다는 그 기쁨 하고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느꼈다고 하잖아요. 나는 난쟁이였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있었다. 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의 시작은 자료 찾기다. 자료 찾기는 또한 글쓰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킨다. 세상에 흔한 게 자료다. 요즘은 특히나 그리하다. 그 자료 중에 필요한 것을 찾아 내가 쓰려는 내용에 끼워 맞추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어찌 보면 글쓰기는 자료 찾기 기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는 많다. 제재 혹은 글감은 책, 포털사이트, 메모, 생각, 경험, 기억, 광고, 속담, 신문, 잡지, TV 이 모든 것에 있다. 자료는 이미 있는 것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예. 답사,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기억, 관찰과 상상도 넓은 뜻에서 자료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TV를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을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다. 이렇게 이 종교배를 하면 할수록 자료는 신선해지고 내 것이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네. 우선 자료 찾기는 자기 글이 실리는 매체나 말해야 하는 행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어느 행사에 가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가정해 보자. 일시 장소에서부터 참석자 현황, 그 행사와 관련된 최근의 보도 내용, 행사 관련 이슈, 행사 주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을 하는 장소와 그날의 청중에 따라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글이 언제 어느 지면에 실리는지,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인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이른바 판을 읽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봉창 두드리는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핵심 메시지 관련 자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는 게 좋다. 글을 쓸 때 먼 곳에서 자료를 찾으려고 구천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 시간만 낭비하고 설사 찾았다 한들 공허한 소리가 되기 십상이다.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다.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리고 또 자신의 콘텐츠가 있었다. 이처럼 방대하지는 않지만 예, 여기 부분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못 찾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찾다 보면 실제로 반드시 있다. 그것이 기본에 충실한 자료 찾기다. 멀리 가지 말고 자기 주변에서부터 찾아보자.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자. 인터넷 발품만 열심히 팔면 된다. 10분 말하면 100시간을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료 찾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참고하는 것을 꺼려 할 필요는 없다. 그 글을 보면서 상상하고 변형하고 살을 붙여가면 된다. 네, 저도 이거를 읽다 보면 준비 없이 읽다가 보면 버벅대고 횡설수설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차츰차츰 성장하리라고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네, 또 음식의 비유를 또 한 것도 있어요. 글쓰기. 네, 줄거리만 읽어드리면 자료를 음식의 재료에 비유하기도 한다. 첫째, 풍성할수록 좋다. 둘째, 음식에 맞는 재료여야 한다. 셋째,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싱싱할수록 좋다. 네, 다섯째, 색다른 것이면 더욱 좋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 책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재미도 있고요.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될 거고요.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